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TV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김재만입니다. 올해 72, 1953년생이죠. 대한민국이 전쟁통에서 벗어나 조금씩 숨을 돌리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경기 시흥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버스 운전사로 20년 넘게 일했고 허리디스크랑 당뇨가 오면서 쉰쯤에 조기 퇴직했죠. 은퇴 후엔 뭐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이웃 어르신들이랑 장기 두며 시간 보내고 동네 마트 갔다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외출이었죠. 제 아내는 벌써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서 제각각 살고 있으니 혼자라는 느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한 줄기 햇살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외손자 민재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그냥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홀로 키우던 아이였고 어려서부터 제 무릎 위에서 컸죠. 민재가 돌 지나고 딸이 장사 시작하느라 바빠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초등학교 입학식 날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죠.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노인네들처럼 손주는 잠깐 예쁘지 키우는 건 딸 몫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민재를 제 자식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 내 심장도 울고 그 아이가 웃으면 내 하루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민재와 함께 한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민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식에 딸은 일하느라 못 오고 저 혼자 꽃다발 들고 갔습니다. 그날 민재가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은 안 갈래요. 대신 공무원 시험 볼게요. 빨리 취직해서 할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민재는 다르구나. 딸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고 밥상 물리고도 꼭 잘 먹었습니다 하던 아이였죠. 제가 민재한테 해준 게 많긴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보험도 들어주고 학원비도 제가 대고 첫 스마트폰도 제 적금 깨서 사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호구라 부를지 몰라도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마음을 쓰겠나.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그래도 줄 사람 있어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렇게 민재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딸은 가게 일로 늘 바쁘고 집안일은 민재가 아니라 제가 도맡다시피 했죠. 하루는 밥을 먹는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제 거 되는 거죠?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민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그 집을 미리 제 앞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민재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차피 언젠가는 제 거 될 건데 미리 해두면 여러모로 좋잖아요. 부동산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저도 할아버지 더 잘 모실 수 있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줄 거라면 지금 정리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민재가 믿을 만한 아이니까. 내가 직접 키운 아이니까. 딸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운 아이였으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혹시나 민재가 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다도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도 우리 민재인데, 내가 평생 키운 애인데, 그렇게까지 변하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그 아이도 그 정을 잊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인생이란 게 꼭 그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더군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민재가 제 앞으로 집을 달라고 했던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다니던 등기 서류 복사본을 몇 번이나 꺼내 읽고 또 읽고 이걸 줘도 되는 걸까? 지금 이게 맞는 걸까? 혼자 중얼거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손에 재산 넘길 땐 피보다 진해야 한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지만 민재는 내 피잖아. 내 자식보다 더 가까운 손주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함께 가서 민재 앞으로 집을 증여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민재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평생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그 말만 믿고 그 말이 전부라 여겼습니다. 며칠 뒤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제 명의는 제 것이 아닌 민재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집도 제 앞으로 넘어왔고 앞으로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재는 참 잘 컸다. 그렇게 속으로 또 한 번 아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재가 나에게 정말 손주였던 날, 그 다음 날부터 민재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민재 방에 불이 꺼져 있더군요.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켜 있지도 않았고 베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나 싶었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밤을 새우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오지 않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어디냐?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니? 걱정된다. 연락 줘라. 답이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까지 기다렸지만 민재는 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민재랑 연락돼?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 걔 친구 집에 있대요. 요즘 공부 스트레스도 많고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대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나가서 연락도 없는 건 좀.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다 컸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섭섭했습니다. 정작 나보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딸이 민재의 행동을 그렇게 쉽게 넘기다니.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민재가 돌아오겠지.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열흘, 보름이 지났고 한 달이 되어갈 즈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들, 대출 상담, 카드사 홍보, 심지어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민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민재 명이니까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기를 늦게 내면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김재만 고객님, 연체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조차 우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재를 보기 위해 그의 SNS를 뒤졌습니다. 딸 몰래 민재 친구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요즘 연락 안 해요. 모르겠어요. 바쁘대요.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민재가 돌아올 거라고, 적어도 설날에는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날 아침, 문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몇 번이고 바라봤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했던 방식으로 계란 지단 올리고 조금 진하게 간을 맞춰놨습니다. 식탁에 민재 자리를 남겨두고 앉았지만 그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민재의 이름 세 글자, 그 옆에 적힌 채권 최고액 1억 원이라는 문구. 민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민재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닌 은행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는 걸. 그 아이가 나를 정말 사랑한 걸까?
아니면 그저 이 집을 이용한 걸까? 그때부터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민재를 기다리던 하루는 민재를 원망하는 하루로 바뀌었고, 민재를 사랑하던 마음은 민재에게 실망한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민재가 떠난 지 2달,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있던 온기와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주방에는 민재가 좋아하던 양푼 비빔밥 그릇이 그대로 있었고, 현관 옆 신발장엔 민재 운동화 한 켤레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치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수십 번 넘기며 민재에게 연락할 핑계를 찾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을 매일같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법원에서 온 등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서류를 읽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재 김호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개시 통보서. 그 종이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아직 살고 있는 이곳이 더 이상 내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혼자서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시청에도 가봤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들렀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했죠. 그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명의가 손주분으로 되어 있고 대출에 본인 연대 보증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거주자가 무단 점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집에서 내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은 집인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등기부에 적힌 사람의 권리를 따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기력이라는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밥맛이 없고 TV를 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는 오히려 눈물만 북받치게 만들었습니다. 텃밭은 이미 잡초가 무성했고 평소처럼 가꾸던 화분에도 물 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민재는 잘 지내나?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뭐 바쁘죠.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하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으니까요. 그 아이와의 시간들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고 나란히 걷던 길, 감기에 걸려 밤새도록 물수건 갈아주던 밤, 시험 망쳤다고 울며 제 품에 안겼던 날, 그 모든 게 지금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 기억들을 모두 잊었을까? 그렇게 가슴속에서 질문만 자꾸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책장을 뒤적이다가 예전에 민재가 초등학교 때 써준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참 좋아요.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 집도 고쳐드릴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짧은 몇 줄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손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민재야. 그 이름만을 되뇌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눈물조차 말려버릴 만큼 냉정했습니다. 몇 주 후 법원에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경매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국민임대도 대기자가 수백 명입니다. 그나마 노인정 근처에 원룸 하나를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 원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책장 위에 있던 민재 졸업사진, 냉장고에 붙여놨던 민재 어릴 적 그림, 벽에 걸어둔 가족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던 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이 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회를 넘게 산 집, 가장 아끼던 공간,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곳. 그곳에서 나는 완전히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게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인가? 이 집을 떠나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나? 사랑은, 믿음은 결국 다 계산이었나? 이사를 마치고
나는 시흥시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 원, 작은 방 하나에 전기 인덕션 하나. 화장실은 환기도 안 되는 반쪽짜리였고 창문 너머로는 맞은편 벽돌 건물이 바로 붙어 있어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간에 내가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잠깐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공간이 내 마지막 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눈은 감기지 않았고 벽을 향해 누운 채 민재 생각만 했습니다. 이 방엔 내 자리가 없구나. 문득 민재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가장 따뜻한 볕이 드는 방. 아이를 위해 바닥에 전기 매트를 깔고 냉장고엔 민재가 좋아하는 캔커피를 항상 넣어두었습니다. 나는 민재에게 많은 걸 해줬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 하나면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미소 뒤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을까? 애초에 내 마음은 그 아이에겐 무게 없는 것이었을까? 그 질문은 나를 조금씩 병들게 했습니다. 이웃에선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인사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노인정에 나가도 처음 보는 얼굴들 사이에서 나는 그저 낯선 존재일 뿐입니다. 예전 동네에선 마트 주인도 약사도 주민센터 직원도 김 어르신 하며 반겨줬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습관처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빠 또 왜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네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바빠요. 민재는 뭐 아직도 연락 안 오고. 그 애도 힘들겠죠. 아빠가 너무 기대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게 죄였을까? 내가 바란 게 과했을까? 그날 밤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나는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우는 내 울음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들려줘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울고 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존재다. 가족에게도 집에도 마을에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누군가의 할아버지였던 사람, 한때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잊힌 존재였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당뇨는 악화되고 무릎도 자꾸 아파왔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다 숨이 차서 벤치에 주저앉았고 지팡이를 생각보다 자주 짚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비 써봤자 누가 돌봐줄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민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민재 그 친구 요즘 부천에서 배달일 한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요? 그게 확실한 정보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동네에서 민재랑 아는 친구가 그리 말하더라고요. 전화기를 붙든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살아는 있구나. 그게 다행이면서도 그렇게라도 한번 연락을 주지 않은 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민재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조용히 말을 남겼습니다. 민재야. 그냥 네가 살아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됐다. 더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냥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널 사랑했던 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음성사서함을 끊고 나는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이젠 다 낯설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도록 믿고 사랑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오늘도 나는 이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덜합니다. 다만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민재를 사랑했던 시간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돌려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내가 믿고 준 마음이 그 순간만이라도 빛났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닐까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사랑은 끝이 있어야만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인생라디오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